안녕하세요. 티오리의 연구원 판다입니다. 먼저 오늘 컨텐츠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티오리 TV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이데 라는 영화에 대한 리뷰를 했었고 비밀번호가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했죠.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인의 입장으로서도 개인이 정말 잘 관리해야 될 요소고요. 어째서 비밀번호가 뚫리는지, 비밀번호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사에서 공개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최소 8자 이상,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각 하나 이상 포함, 그리고 90일 주기로 변경해야 된다라고 있었는데 이제는 10자리 이상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 두 종류 이상을 섞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해커가 예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만들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측하기 쉽게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숫자랑 특수문자 넣으라 그러면은 이 가장 누르기 쉬운 1이랑 느낌표 같은 거를 넣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강제로 모든 문자셋을 포함하게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됐었던 것 같고요. 자릿수 제한이 늘어난 거는 아무래도 길게 하면 뭐 더 좋기도 하고 컴퓨터들의 연산 속도가 빨라진 것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왜 뚫릴까요? 일단 비밀번호가 뚫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브루트 포싱을 얘기해 볼게요. 이 브루트 포싱이 뭐냐 하면 그냥 가능한 경우의 수를 0000부터 99까지 뭐 모든 숫자를 넣어보듯이 경우의 수를 다 넣어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브루트 포싱이 다 똑같은 브루트 포싱이 아니라 그 온라인 브루트 포싱이랑 오프라인 브루트 포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브루트 포싱의 경우는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처럼 이 해커와 그 대상 시스템에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뭐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패스워드 해시를 빼와서 그걸 크랙한다, 이런 건 오프라인 브루트 포싱이에요. 이 실제 해킹에서도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방법이지만 아직도 잘 통하는 경우가 있는 방법이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비밀번호를 틀리면은 뭐 여러 번 틀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한 번만 틀려도 이제 캡처를 띄우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건지 아니면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기계가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넣어보고 있는 건지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요즘에는 캡처도 자동으로 인식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뭐 은행이라던가 그런 곳들은 아예 그냥 여러 번 틀리면 로그인을 못하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 자체가 잠겨서 뭐 이제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도 로그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대비가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뭐 모든 곳이 이런 것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 브루트 포싱 같은 경우는 이 패스워드를 일단 뭐 평문으로 저장하면 뭐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면은 뭐 당연히 그냥 내용이 다 노출되겠죠. 그건 그냥 망한 거고, 어떤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한데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웹사이트 운영하는 곳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브루트 포싱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도록 설계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문제가 비밀번호를 길게 설정할 수 없는 사이트들도 있고, 비밀번호에 아무 문자나 넣을 수 있게 해주면 뭐 다른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특수문자 사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특수문자만 넣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 좋지가 않죠. 그냥 모든 걸 다 허용해줘야 되는데. 다음은 이제 사전 공격, 딕셔너리 어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브루트 포싱의 일종인데 모든 경우의 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많은 거를 골라서 하는 거죠. 그 한 개의 계정에다가 이제 비밀번호 엄청 많이 시도해두는 것보다 딕셔너리에서 몇 개 그 자주 쓰이는 비밀번호를 골라가지고 계정을 하나라도 공격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쉬운 이런 걸 비밀번호로 써도 되나 싶은 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비밀번호, 집에 와이파이 이런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공격 방법으로는 이 사용자가 그냥 스스로 비밀번호를 넘겨주게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기기 자체를 해킹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일단 피싱부터 설명을 드리면 뭔가 가짜 로그인 페이지 같은 곳으로 이도를 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게 진짜 로그인 페이지인 것처럼 믿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대로 넘어가서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찍어볼 필요도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사용자가 어떻게 악성 코드를 받아서 실행을 해줬다거나 아니면 뭐 제로데이를 통한 익스플로이트를 당해서 그 기기 자체가 장악된 경우, 그 경우는 사실 비밀번호랑 상관이 없고 어떤 인증 방식을 사용해도 그냥 인증 완료된 상태의 그 세션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건 당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안 당하는 것이. 그 다음에 소개드릴 방법은 크레덴셜 스토킹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이에요. 티오리 TV에서 비밀번호 관련 얘기가 나올 때도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이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뭐 여러 가지 규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의 비밀번호를 만들고 여러 사이트에 심지어 아이디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다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트들이 사실 보안 수준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했던 곳에서 거기가 해킹을 당해서 이제 비밀번호가 유출된 다음에 그걸로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제 다른 사이트에 다 로그인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걸 쓰면은 로그인이 되겠죠? 이게 완전 다르게 해야 되는데 비슷한 비밀번호를 써가지고 완전 똑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유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밀번호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복잡한 게 좋냐, 긴 게 좋냐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길고 복잡하게 해야겠죠. 최소 14자리 이상은 돼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밀번호가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브루트포싱의 시간을 예측해주는 사이트겠죠. 여기서 보시면 길이를 늘리는 것만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사이트가 몰래 그런 거를 기록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시는 패스워드 당연히 입력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예상하기 어렵게 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있는 단어를 뭐 그대로 쓰면 뭐 안 되고요. 근데 단어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사전에서 뭐 랜덤하게 여러 개를 골라서 그걸 합쳐서 긴 비밀번호를 만든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한국어를 영타로 쓰면은 영어 사전에는 없을 테니까 모르겠지 이런 거는 안 되죠. 해커들이 당연히 유저의 사용 언어 이런 것도 고려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아무리 길고 복잡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자리의 완전한 랜덤 문자를 사용했다. 뭐 이런 식이라도 모든 사이트에 똑같은 걸 쓰면 하나를 털렸는데 비밀번호를 맞추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 똑같은 거 다른 데 다 시도해보면은 다 털리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복잡하고 길게, 예상하기 어렵게,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사실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무리 길고 복잡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더라도 다 똑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한 사이트가 털리는 순간 뭐 다른 사이트도 똑같은 거 시도해보면 되기 때문에 전부 털리겠죠. 그래서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비밀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기사에서 출간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정 명칭을 선택해서 예측이 어렵도록 하거나 노래 제목이나 명언, 속담, 가온을 이용하거나 그걸 가공해서 사용, 사이트마다 다른 패스워드를 설정하기 위해 뭐 나만의 패턴을 짜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 비밀번호가 있고 사이트에서 몇 개의 글자를 따가지고 합쳐서 비밀번호를 만드는 식이고요. 어떻게든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팁대로 해도 그렇게 안전하다고는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런 걸 사용하더라도 이 비밀번호 사이에 완전 무작위인 문자를 섞어 넣는다면 훨씬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패스워드 매니저가 있는데요. 패스워드 매니저는 제가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를 생성해주는 기능도 있고 뭐 자동으로 입력해서 로그인까지 해주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면 자동 입력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패스워드 매니저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선택하기 어렵다? 아니면 저처럼 아무래도 다 못 믿겠다 싶으면은 OS에 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애플의 키체인이라거나 아니면 크롬의 그 내장 패스워드 매니저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패스워드 매니저를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계정들은 비밀번호를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패스워드 매니저의 마스터 패스워드라거나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이런 건 그냥 패스워드 매니저에도 저장하지 말고 그 정도는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외우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MFA 사용하기인데요. 비밀번호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인증 방식 자체가 워낙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외에도 추가적으로 인증하는 걸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흔히 알고 있는 OTP가 있겠죠. 근데 OTP도 문자로 뭐 코드가 날라오는 거랑 앱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문자로 날라오는 거는 문자를 탈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코드를 입력하는 거 말고도 또 구글 로그인할 때 본인 맞냐고 뭐 푸시 알림 같은 게 오잖아요. 그것도 MFA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MFA 방식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인증 자체가 현재 인증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이라서 피싱을 당하더라도 패스워드까지는 속아서 입력할 수 있겠지만 이 시큐리티 키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피싱 사이트에다가 인증한 것은 실제 사이트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SO 사용하기가 있는데요. SSO라고 말하면은 생소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뭐 로그인 창에 보면은 뭐 구글로 로그인하기, 페이스북, 트위터로 로그인하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SSO고요. 상대적으로 보안에 투자가 많이 된 대기업의 아이디를 통해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뭐 처음 보는 뭔가 보안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이트라도 뭐 그 사이트 해킹당하면 거기만 문제가 생기지 그걸 통해서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해킹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SSO 연동을 해놓은 계정들은 그거 하나만 이제 탈취하게 되면 연동해놓은 사이트들을 다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밀번호가 왜 뚫리는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해킹하는 블랙 해커들은 늘 금전을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당하게 되면 물질적인 피해랑 뭐 정신적인 피해까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비밀번호 관리를 잘하고 MFA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계정을 탈취하는 것은 꽤 어려워집니다. 비밀번호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실천해서 공격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킹이나 해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